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뉴욕일보와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건강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뉴욕주 정신건강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아 개원하게 될 뉴욕 한인 봉사센터 정신건강 클리닉이 뉴욕일보와 손잡고 클리닉의 조기 개원과 초기 운영에 필요한 기금 마련, 효과적인 운영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KCS 정신건강 클리닉은 새로운 한인 상권으로 부상되고 있는 플러싱 162가의 장소를 확보하고 현재 뉴욕시 건물국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퍼밋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한인사회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 건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신 건강에 대한 분야가 실제적으로 많이 지연돼 있었습니다. 자살률 증가라든지 우울증 증가, 부적응에 따르는 그 성격 장애, 고립감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이민 생활이 어두웠는데 차제에 이제 정신건강 클리닉이 오픈하게 됐고 또 뉴욕일보에서 특별히 한인사회 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선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한인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향후 2년 동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허가는 줬지만은 이렇게 그랜트 주는 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이제 인슈런스에 차지해서 받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움, 또 인건비나 기본적인 비용을 커버할 때 향후 2년 동안 한 50만 불 정도의 자금도 필요하고 어떤 그런 어려운 과정을 넘기면은 이 멘탈헬스 클리닉이 제자리에 잡고 사실 내과 병원 가는 거나 멘탈헬스의 사이키아트리스트 만나는 거나 사실 같은 개념인데 우리는 정신병에 대해서 무슨 스티그마타이즈 되고 이게 좀 우리 집안에 정신병자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병을 더 잘못 만들고 악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처리해서 예방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또 전부 건강한 육체로 또 미래를 향해서 건강하고 발전적인 한인사회를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클리닉 상담은 13세 이상 한인과 아시안 청소년들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정신건강 관련 의료 서비스로 초기 검진과 개인 정신감정, 가족과 그룹의 심리 상담 등이 제공됩니다. 모든 서비스는 한국어와 영어 중 상담자가 선호하는 언어로 제공됩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는 개원에 필요한 기금 마련과 동포들의 건강 캠페인을 위한 첫 번째 행사로 한인 마라톤 클럽의 주관으로 8월 8일 오전 퀸즈 빌리지에 있는 크리드모어 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건너편에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KCS 정신건강 클리닉을 위한 3마일 달리기 및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KCS 정신건강 문제로 해서 저한테 연락이 주셔서 정말 제가 승낙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한인 사회에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또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걸 저희들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마라톤 클럽이 협조해서 뛰면서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우리 클럽도 같이 동참하기로 저희들이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한인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우리 한인 마라톤 클럽은 물론 KCS를 우리가 돕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울 계획입니다. 3마일 달리기 및 걷기 대회 등록과 준비 운동 시간은 오전 7시에 시작하며 대회는 오전 7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등록비는 개인이 $20, 부부와 자녀를 동반할 때 1인당 $10씩이 추가됩니다.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법정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4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공고한 민승기 회장 한인회 측이 28일 자신의 변호인인 서우진 변호사의 주법원 결정이 보류됐다며 이에 대한 항소 법원 서류를 8월 17일까지 제출하고 상대 측의 답변서가 접수되면 10월 중에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승기 회장 측은 7월 2일 뉴욕주 법원에서 김민선 회장이 추가로 소송한 고소인 추가와 민승기 회장 측의 서우진 변호사가 변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지자
민승 회장 측은 소송의 근본 내용을 벗어나서 변호인을 상대로 한 것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의를 항소법원에 제기.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판사의 판결의 부당함을 인정, 주 법원의 결정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승기 회장 측은 항소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서우진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민승기 회장을 변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민선 회장이 아울러 소송의 근본 내용인 재요청 선거를 번복하고 김민선 회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회장이 되었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으로 변경해 법원의 심리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28일 오전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정례 동포 언론 간담회를 열고 현안들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총영사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메르스 사태가 28일 황교안 총리가 메르스를 떨쳐버리고 모든 일상생활 복귀를 선언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종료됐다고 알리고 뉴욕 동포들이 한국의 경제 살리기와 관광에 도움을 주자고 말했습니다. 또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29일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새누리당 의원들이, 31일은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17기 뉴욕 평통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해 여러 차례 동포 간담회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이환규 재외선거관이 최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재외선거 인터넷 우편 선거 등록 제도와 재외선거 투표소 추가 설치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8월 10일까지 재외선관위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알렸습니다. 이 선거관은 내년 4월 재외선거에 유권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포 언론들이 나서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와 마이클 혼다 연방하원의원 사무실이 주최하고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와 가주 한인 포럼이 후원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8주년 기념행사가 27일 미의회 레이먼 빌딩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자이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가 LA로부터 참석했고 마이크 혼다, 빌 파스크렐 의원, 아담 쉐이프 의원, 주디 추 의원과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조정래 영화감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재 영화를 직접 들고 와 참석자들은 귀향의 예고편을 시청했습니다. 조정래 감독은 타향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소녀 영령이 이 영화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혼다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 위안부를 포함한 일제 과거사 부정과 희석을 멈추지 않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를 향해 역사 교과서를 바꾸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정당 외교 활동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것과 관련해 한국 정치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혼다 의원과 함께 기념식장을 찾은 빌 파스크렐 하원 의원은 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보복이 아니라 진실을 인식하는 것의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명이 일본 정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해 진행하고 있는 김형진 변호사는 28일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비하하는 등의 잔악행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진실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의 원고는 유희남 할머니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군 위안부 피해자 등 모두 2명입니다. 피고로는 일본 정부와 함께 히로히토 전일왕,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그리고 미쓰이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7곳이 지목됐으며 산케이 신문사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원고 1인당 2천만 달러의 배상 액수도 제시됐고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징벌적 배상 의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미국 정부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8.15 기념사에서 역사 왜곡을 하지 말라고 미국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워싱턴 DC에 있는 미 국무부에서 데니얼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일본의 역사 왜곡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한중 관계를 언급하며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커지고 있으나 이는 한국과 미국의 굳건한 동맹에 기초한 교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셀 차관보는 미국은 한국 방위에 굳건한 의지가 있고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에도 굳건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진정한 협상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북한이 알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28일 북한 집권 세력의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 수석 부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의 쉐러톤 워커힐 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린 제17기 민주평통 워싱턴 지역협의회 출범식에서 강연을 통해 한반도 안팎 상황은 남북 통일이 멀지 않았고 새벽처럼 찾아올 것이라는 예감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경대 수석 부의장은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 처형이 된 고위 간부만 70여 명에 달하고 공포 통치가 주요 간부의 탈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CNN을 비롯한 외신들도 북한 고위 인사들의 탈북 소식을 잇따라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사회가 김정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며 배급에 의지하지 않고 장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장마당이 400개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현경대 수석 부의장은 장마당은 생생한 정보가 유통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진원지로 발전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240만 대가 앞으로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현경대 수석 부의장과 황원균 워싱턴 평통회장 위에 17기 워싱턴 평통위원 118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